자, 두 번째 버전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작성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활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파일 메뉴에서 save as라는 명령 사용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현재 ca1이라는 것이 첫 번째 버전이었으니까 ca2.py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파일 이름이 ca2.py라는 소스 파일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현재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다르게 하나의 함수만 정의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getCircle area 1이니 10이니 하는 함수들을 따로따로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원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것은 반지름 값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getCircle area라는 하나의 함수를 두고 그 하나의 함수를 호출할 때 반지름을 인수로 전달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보통 함수가 호출할 때 전달하는 정보를 인수라고 했고 그 인수는 함수에 의해서 매개 변수로 받아진다 라고 했었죠. getCircle area라는 함수는 그렇게 전달되어진 인수를 radius라는 변수로 받아 가지고서 적절하게 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변수에 저장해서 출력하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어떻게 볼 거냐면 함수를 두 개를 두지 않고 한 버전으로 하나의 함수만 두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지워버립시다. 자, 그리고 함수 이름은 getCircle area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getCircle area라는 하나의 이름의 함수가 있으니까 반지름 1인 원의 경우도 10인 원의 경우도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다만 지금의 getCircle area라는 함수는 무조건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만 출력할 수 있는 함수인 거잖아요. 이 경우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getCircle area라는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더라도 현재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 혹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수 출시 이 괄호 안에 인수로 이 함수가 동작되어질 때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자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프린트 같은 함수 살펴보면 자, 현재는 2번 문제가 되겠죠. 2번으로 수정을 해보면 현재 print라는 함수는 인수로 하나의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잖아요. 내가 2번이라고 넘겨주면 2번이라고 출력한단 말이에요. 또 1번이라고 넘겨주면 1번이라고 출력을 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getCircle area라는 함수도 내가 1이라는 값을 넘겨주면 반지름 1에 대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10을 넘겨주게 되어지면 반지름 10인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함수가 호출되더라도 어떤 반지름을 넘겼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넓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의 함수 정의만으로도 다양한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를 구해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 출시 전달되어지는 이 인수라는 데이터는 함수의 몸체 부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시키면서 길동아 이것 좀 가지고 가서 일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했으면 길동이는 내가 전달해주는 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내부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수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인수를 받는 변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해서 함수 정의의 헤더 부분 안에 radius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어도 상관없어요. 반지름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조건 10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겨준 반지름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이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 주석 부분부터 바꿔봅시다. 현재 반지름이 레디어스인 원의 넓이를 구하고 구한 넓이를 출력해주면 될 거예요. 자,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10이라는 상수값을 가지고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레디어스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구한 넓이 값을 출력할 때에도 무조건 반지름 10인이라고 출력하지 말고 우리가 콤마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잔 말이에요. 혹은 여러 개의 출력문을 써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자, 반지름이라고 출력하고 실제 레디어스라는 변수값 출력하고 그리고 in 원의 넓이는 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그리고 구한 넓이를 담고 있는 변수값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수행을 해볼게요. 저장하기 눌러주고 실행 눌러주게 되면 역시 똑같은 형태로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파이썬 내에서 프린트의 콤마로 구분을 해서 출력하면 내가 출력한 데이터 사이사이가 공백으로 떨어지게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 보면 반지름이라는 내용과 숫자, 또 숫자와 in 원의 넓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공백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붙여서 첫 번째 1번 문제처럼 출력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프린트의 속성 중에서 separator라는 키워드 인수 있었잖아요. 키워드 인수를 통해서 각각의 콤마로 구분되어진 데이터에 공백을 주지 말고 출력해라 라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젠 반지름, 또 10, 인원의 넓이는 그리고 넓이라는 것이 다 붙어 나오잖아요. 보기가 좀 나쁘네요. 적당하게 띄어 써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반지름 다음에 공백 하나, 넓이는 다음에 공백 하나 입력해주고 다시 저장하고 실행하기 눌러주게 되면 이제 그 1번의 출력 결과와 동일한 2번의 출력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떻게 출력하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각자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력하자라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해보되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또 이런 세퍼레이터 같은 키워드 인수는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두면 좋겠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코드와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코드를 비교해보면 어떤 코드가 더 나을까요? 첫 번째 코드 한번 같이 띄워서 볼까요? 현재 윈도우 탐색기에서 1번 버전의 코드를 불러들여주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버전은 반지름 1인원, 10인원 각각의 비슷하게 동작하는 함수를 각각 두었었는데 두 번째 버전은 하나의 함수만 있으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 1인 혹은 10인 원이 아닌 어떤 임의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이 함수 하나이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이왕이면 함수 호출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버전의 함수 같이 만드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차이점 좀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제 살펴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여전히 이제 getCircleArea라는 하나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런데 달라진 요구 조건이 뭐냐면 자, 다시 코드 가볼까요? 현재 두 번째 구성에서 보면 출력문을 여기서 갖고 있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를 출력할 때에는 예를 들어 단위 원의 넓이는 얼마이다 라고 출력을 하고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든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는 얼마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형식을 다르게 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번째 구성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공통의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첫 번째 버전처럼 두 함수를 다 따로 만들면 각각의 함수에서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도록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매번 함수를 수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책임을 함수에게 넘기지 말고 각 함수는 그저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책임만 맡도록 하고 계산된 결과를 호출축으로 반환을 해서 호출축에서 그걸 출력을 하던 혹은 비교를 하던
혹은 다른 연산에 사용을 하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버전인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 현재 getCircle area가 원의 넓이를 구해서 출력해버리면 높이를 구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함수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파일 메뉴 밑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세 번째 버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CA3이라는 버전이고, 자, 세 번째 버전에서는 구한 넓이를 출력하는 일을 함수 안에서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에게 부여한 책임은 구한 넓이를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함수 안에서 어떤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retur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다가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써주면 돼요. 현재 원의 넓이를 또 구하는 식을 여기다 써도 되지만 그러면 함수 안에서 원의 넓이를 2번 계산하니까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동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한 값을 이미 area라는 변수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저 area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해라 라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출력이 안 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2번이 아니라 3번이었죠. 3번 수정하고 이제 저장하고 실행 눌러주면 3번만 나오고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getCircle area라는 함수들이 아까 2번 버전에서는 잘 동작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반지름 값을 전달받아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들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구한 넓이를 호출축으로 반환했는데 함수가 반환한 넓이 값을 이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아무런 데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길동이를 시켜서 일을 시켰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좀 사다 주세요 라고 일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음료수를 내가 마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함수가 무엇인가 값을 반환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반환되어지는 값을 받아야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도 그렇고 함수가 복귀할 때도 그렇고 뭔가 데이터들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변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현재 getCircle area라는 함수 호출의 결과로 반환되어지는 원의 넓이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result라는 변수 이름을 써볼까요? result라는 변수에 함수 호출의 결과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rea라는 이름을 써도 돼요. 현재 이 result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아래서 들여쓰기 정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 보면 이제 원의 넓이는 area가 아니라 result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다시 저장하기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현재 실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났어요. 레디어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이건 또 뭔가 아까 분명히 잘 동작했던 코드인데 라고 해서 보니까 현재 요 구문이죠. 출력문에서 레디어스라는 현재 내가 원의 반지름을 출력하기 위해서 레디어스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는데 현재 이 레디어스라는 변수는 사실 누가 만든 변수이냐면 getCircle area라는 함수가 그 함수 안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만든 변수이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길동이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길동이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이다 보니까 현재 그 변수는 길동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다른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1 써버릴까요?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자 이제 반지름 1인 원의 넓이가 3.14다 라는 것이 잘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10인 원의 경우도 그 결과를 result로 전달받아 가지고서
함수로부터 반환되어진 값을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해주면 될 것이죠. 다시 저장하기 실행해주면 이제 두 원의 넓이를 각각 출력하는 일을 이제 두 번째 버전의 코드와는 달리 함수는 그저 원의 넓이만 계산해서 반환해 주었고 그 반환된 것을 호출 측에서 출력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호출할 거면 두 번째 버전이 훨씬 간단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의 넓이를 호출 측으로 반환해 주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단위원의 넓이는 얼마이다 라는 형태로 넓이를 출력해 보도록 소위 하나의 함수를 통해 반환되어진 값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 똑같은 함수를 수정 없이 사용을 했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했고 넓이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구한 넓이를 출력한다든가 등의 행위들을 할 때 또 입맛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하나의 함수는 지금 당장만 사용하도록 작성하기보다는 다음번에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재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수를 작성하면 되냐면 가능하면 각 함수는 하나의 책임만 할당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작성을 했던 이 2번 버전의 코드에서는 현재 이 getCircleArea라는 함수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책임과 그 원의 넓이를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하는 책임, 두 가지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 함수가 잘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처럼 원의 넓이를 구하는 일과 출력하는 일이 서로 달라지는 작업에는 두 번째 버전의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는 그냥 넓이만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출력하는 일은 그냥 print라는 함수에게 두거나 혹은 출력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 내가 만든 각각의 함수들의 재사용 가능성들을 더 높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함수가 다 세 번째 버전 같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도 있고 첫 번째 버전 같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세 번째 버전의 이런 함수, 즉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호출 측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가장 범용화되어진 함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맨날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함수 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갈 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부여되어진 큰 덩어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덩어리의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꼭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에요. 다만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컴퓨터가 의역을 해서 혹은 적절히 교정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또 구체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연습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생소해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통해서 내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연습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영상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You're not making any sense. Zari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Then do it. I knew we were gonna do this. I heard Dad talking to Mom. Choke yourself on my hand. Sometimes they do what you tell them.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s together on top of each other. Take a big bite. This doesn't taste like a peanut butter jelly sandwich. Fail. Yeah. Oh, yeah. Sorry, I had to make it extremely specific. Oh, good. I'm starving. Take 2 pieces of white bread out of the bag. Take the lid off the jar of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and stick it inside of the peanut butter jar. With the knife, scoop a bit of peanut butter out of the... That means like a lot. A bit means a lot? In my world. All right. There we go. You're doing better than before, though. Open the jelly jar. Squeeze it onto the other piece of bread. No. Done. Closer. Get 2 pieces bread. Get some peanut butter. Take the peanut butter knife. Open the peanut butter. Put the knife in the PB. Get some jelly. Open the jelly. No. Squirt the jelly onto the bread. You're supposed to. Take the butter knife with the peanut butter on it. Wipe it all over the piece of bread that's blank. Take the butter knife, rub the jelly all over the piece of bread. Oh, he's doing better. Oh. It says all over. Put the 2 pieces on top of each other. This is how I meant. Take 2 pieces of white bread out of the bag. Take the lid off the jar of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and stick it inside of the peanut butter jar. With the knife, scoop some of the peanut butter out of the inside of the jar. Spread That's your easy. scoop of peanut butter onto 1 of your pieces of bread with a knife. No. Squeeze some jelly onto the other piece of bread. Spread the jelly on the bread with the butter knife. Put your 2 pieces of bread, peanut butter and jelly sides together. Done. Get 2 pieces of bread. Get some peanut butter. Get some jelly. Open the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Put the butter knife in the peanut butter. Take the butter knife out of the peanut butter. You did it wrong. No.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Zari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I know, Evan. It's the joke. It's the game that we're playing. Oh. Do you know how to eat a piece of bread? You want to take your sandwich with you? This is really so good. It looks like a yummy sandwich. I'm glad I made that for you.
I edited a bit. Take 2 pieces of white bread, take the lid off the jar of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and stick it inside of the peanut butter jar. With the knife, scoop some of the peanut butter out of the inside of the jar. Spread your scoop of peanut butter onto the face of one of your pieces of bread with the knife. Squeeze some jelly onto the other piece of bread. Spread the jelly on the bread with the butter knife. Put your 2 pieces of bread, peanut butter and jelly sides together. Done. Now eat it. Not the best, Well, you made it. but so I think it qualifies. so. That's a win. Woohoo! 자, 영상 잘 봤나요? 어때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명령들을 받아들이는지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 이 소년의 마음이 어쩌면 지난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되어서 조바심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게 과연 어려워서 그런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 아이들이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가는 연습들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내 여러분들은 이 소녀처럼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얼마나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 하느냐 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느냐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고 나머지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